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이번 주에는 장모님하고 단둘이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그것도 2박 3일로요. 저는 1박 2일로 다녀오자고 했는데 장모님이 저랑 하루 더 같이 여행하고 싶다고 떼를 쓰시는 통에 회사에 금요일 연차를 내고 금토일 3일 동안 여행을 가게 되었네요. 장모님은 지금 소녀처럼 들떠서는 제주도에서 하고 싶은 것들을 빼곡히 적어 놓고 비행기 날짜만 손꼽아 기다리시는 중이에요. 그리고 무슨 이벤트를 해주신다고 기대를 하라는데 기대가 되면서도 장모님이 너무 무리하셔서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되네요. 참 와이프는 어쩌고 장모님하고 둘이 여행을 가는지 궁금하시죠? 와이프는 이번 여행에는 낄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었죠. 저하고는 남남이거든요. 저는 30대 후반의 남성이에요. 3년 전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혼 사유는 간단했죠. 서로에게서 애정이 식었고 더 이상 부부로서 함께하는 게 의미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영업직으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영업 일이라는 게 수입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코로나도 터지고 경기도 안 좋아지고 하다 보니 열심히 하는데도 일이 생각만큼 잘 안 될 때가 많았죠. 그러다 보니 수입이 안 좋은 달이 많아졌고요. 회사를 다니면서 고정적인 월급이 있는 아내 입장에서는 수입이 들쑥날쑥한 저에게 불만이 생겼던 것 같아요. 작은 회사를 다녀 와이프 본인도 월급이 썩 많지 않으면서 왜 그렇게 돈 문제로 저에게 스트레스를 줬던 건지 지금 생각해도 와이프가 미워지네요. 아무튼 그렇게 되니 사소한 문제로도 싸우기 시작하다가 이혼 전에는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싸우게 되더라고요. 언젠가부터는 와이프가 잠자리도 거부하기 시작했고요. 우리는 자연스레 꽤나 오랜 시간 동안 각방을 쓰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아무런 연락도 없이 외박을 해버린 아내를 보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말없이 외박을 해놓고도 자기 사생활에 신경 쓰지 말라는 뻔뻔한 태도를 보고는 더 이상 같이 사는 게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혼을 하자는 이야기는 제가 먼저 꺼냈는데요. 그 말을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아내는 이혼에 바로 동의를 했죠. 그렇게 합의 이혼을 했고 서로에게 큰 미련도 없었어요. 다행이었던 건 아이가 없었다는 점이었고요. 법원에서 합의 이혼을 하고 나오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밥이나 같이 먹고 헤어지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도 짧은 시간이라도 부부로 같이 살았으니 식사라도 같이 했으면 했거든요. 와이프는 방금 이혼하고 나와서 밥이 넘어가겠냐면서 면박을 주더라고요. 그리고는 앞으로 연락하지 말자는 말을 남기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렸죠. 아무튼 성질머리는 정말 고약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외동딸인 와이프는 장모님이 혼자 키우셨는데요. 장인어른이 와이프가 중학생이던 시절 지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사진으로만 배웠던 장인어른은 정말 미남이셨는데요. 대신 성격이 조금 괴팍하셨다고 하네요. 아마 와이프가 장인어른의 그 괴팍한 성격을 물려받은 듯 했어요. 그에 반해 장모님은 와이프하고는 전혀 딴판이에요. 나이를 떠나서 어느 때는 소녀처럼 귀엽고 순진하신 분이시죠. 또 얼마나 성격이 좋으신지 몰라요. 이해심도 많은 것 같고요. 특출나게 외모가 뛰어나신 편은 아니지만 장모님은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면 눈이며 입술이며 예쁘지 않은 데가 한 군데도 없죠.
외모만 따지면야 와이프가 더 미인이긴 했지만 여성으로서의 매력은 제가 봐서는 장모님이 한참 낫다는 생각을 했었죠. 아무튼 그런 괴팍하고 못된 성격의 와이프와 이혼을 하게 된 것은 속이 후련한 일이었는데요. 이혼하겠다는 것을 장모님께 알렸을 때 장모님은 바로 저희 집에 달려오셔서는 제 팔을 붙들고 막 애원을 하셨어요. 자기가 애비 없이 크는 딸이 안쓰러워서 와이프를 버릇없이 키웠다면서 이혼 결심을 한 번만 물러주면 와이프를 다시 잘 가르쳐 보시겠다고 말이죠.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장모님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이혼할 무렵에는 와이프하고 도저히 같이 살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요. 저도 장모님께는 너무 죄송스런 마음에 눈물을 줄줄 흘렸지만 이혼 결심은 되돌릴 수가 없었죠. 그렇게 와이프와의 이혼이 마무리가 되었어요. 저는 그 무렵 새 출발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니던 회사도 퇴사를 하게 되었어요. 영업일이 잘 풀리지 않으니 월급이 적더라도 매달 고정된 수입이 있는 일자리를 얻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게 되었고 살던 곳이 아닌 다른 지역의 한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일은 고되기는 했는데 일한 만큼 일당도 나오고 스트레스도 덜 하더라고요. 그렇게 얼추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휴무날 저는 이것저것 필요한 물건들이 있어 장을 볼 겸 이마트를 가게 되었는데요. 혼자 카트를 끌고 장을 보던 중이었는데 뒤에서 누가 어깨를 톡톡 치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뒤를 돌아봤더니 장모님이시더라고요. 그 동네가 장모님이 사시는 동네랑 먼 곳은 아니었는데요. 장모님이 이곳으로 장을 보러 오실 줄은 생각도 못했었고 너무 오랜만이어서 정말 화들짝 놀란 상태였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장모님이 이 동네로 이사를 오셨더라고요. 이웃사촌이 되어버린 거죠. 아무튼 저는 반가워해야 하는 건지 어찌할 바를 몰라서 머뭇거리는데 장모님이 참 다정하게 웃으면서 반겨주시더라고요. 그동안 어쩜 연락 한 번 없이 지냈냐고 장모님은 제 소식이 참 궁금하고 그리우셨다고요. 그렇게 살갑게 인사를 해주시는데 그제서야 긴장이 풀리면서 반갑기도 하고 죄송스런 마음이 다시 몰려오더라고요. 저는 이혼하고 물류센터에 취업해서 바쁘게 일만 하고 지내고 있다고 말을 했죠. 장은 이따가 보고 장모님은 커피라도 한잔 하자고 하시면서 저를 끌고 가셨어요. 그렇게 장모님과 마트 한켠에 있는 커피숍에서 한참 밀린 이야기를 나눴죠. 와이프가 사업을 하겠다고 돈을 보태달라고 때를 쓰는 통에 사시던 집을 정리해 돈을 보태주시고는 정작 장모님은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집까지 줄여가면서 돈을 보태줬건만 와이프는 본인 잘 먹고 잘 사는데 바빠서 연락도 잘 안 한다고 했고요. 아무튼 그 커피숍에서 장모님하고 얼마나 오래 이야기를 했는지 몰라요. 1년 만에 처음 본 거니 얼마나 많은 밀린 이야기가 있었겠어요. 2시간 가까이 우리는 대화를 나눴고요. 헤어지면서 둘이라도 연락을 주고 받자는 약속까지 하게 되었죠. 아마 장모님도 혼자 지내시면서 사람이 많이 그리우신 듯 했어요. 이혼을 한 못난 사이가 된 이유로 죄송스럽기도 했고 그래서 종종 연락이라도 드리면서 잘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 후로 장모님은 저에게 자주 연락을 주셨어요. 의외로 사는 집도 서로 멀지 않더라고요. 장모님은 반찬을 해서 가져다 주시기도 했고요.
저도 고마운 마음에 쉬는 날이면 장모님 댁에 가서 화장실 세면대도 손봐드리고 이것저것 집안에서 남자 손이 가야 할 일들을 해드리고는 했죠. 그 시간 동안 장모님하고 참 가까워지고 각별해지더라고요. 언젠가부터는 쉬는 날은 아예 장모님을 만나는 날이 되어버렸어요. 같이 마트에 가서 장을 보기도 했고요. 밤이면 같이 동네를 산책을 하면서 가슴에 묻어둔 이야기도 나눴어요. 장모님도 저하고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하시는 것처럼 보였고요. 저도 장모님하고 있으면 마음이 위로를 받는 듯 하고 좋더라고요. 우리는 언젠가부터 장모님과 사위의 관계가 아닌 한 사람의 친구이자 동반자처럼 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요. 같이 저녁까지 함께 먹고 동네 산책을 하던 중 장모님이 조심스럽게 물으시더라고요. 혹시 이혼 후에 만나는 사람이 있냐고요? 저는 와이프랑 다시 합치라는 이야기를 하시려나 싶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둘러댔어요. 지금 장모님을 만나고 있고 저에게는 장모님이 유일한 여자라고요. 이렇게 남녀가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산책하고 그러면 그게 데이트고 연애지 뭐 별게 있겠냐면서 너스레를 좀 떨었죠. 장모님은 늙은이 앞에 두고 못하는 농담이 없다면서 제 팔뚝을 꼬집으셨어요. 저는 더 능글맞게 장모님 손을 척 잡고는 우리 연애하는 거나 다름없으니 조금 다정히 걸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장모님이 손을 쓱 빼시더라고요. 순간 제가 너무 지나친 장난을 했나 싶어서 아차 싶었는데요. 그때 장모님이 제 팔을 안아서 팔짱을 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렇게 걸어야 더 연인 같지 않겠냐고 하셨죠. 저는 조금 어리둥절했는데요. 장모님이 제 팔을 너무 꼭 안고 있으시는 통에 그렇게 한참을 동네를 산책하게 되었죠. 그런데 장모님과 그렇게 다정히 걷는 게 은근 기분이 좋더라고요. 팔에 느껴지는 장모님의 감촉도 설레였고요. 저는 제 감정을 순간 어느 정도는 알 것 같았어요. 장모님이 좋더라고요. 그냥 편안하고 마음이 안정되는 느낌이었죠. 저는 걸으면서 장모님을 쳐다봤는데 장모님도 저를 참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봐 주셨고요. 그 스킨십으로 우리는 급속도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장모님의 집으로 돌아갔죠. 그곳까지 장모님은 제 팔을 꼭 안아 팔짱을 끼고 계셨고요. 우리는 별다른 이야기 없이 같이 집 안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밤에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요. 살면서 이렇게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편안한 밤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모든 게 자연스러웠죠. 저도 그런 일이 수년 만이었고요. 장모님은 언제가 마지막이었는지 생각도 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였을까요? 그날은 한숨도 못 자고 아침을 맞이하고 저는 출근을 하게 되었어요. 밤새 얼마나 무리를 했는지 일하는 내내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였죠. 점심 무렵에 장모님이 도시락하고 바카스를 사들고는 제가 일하는 곳에 오셨는데요. 장모님도 오랜만에 무리를 하신 탓인지 얼굴이 헬쑥해진 모습이더라고요. 우리는 회사 한켠의 벤치에서 점심 도시락을 같이 먹으면서 지난 밤을 회상했죠. 얼굴에는 웃음이 끊이지를 않았고요. 장모님은 이제 자기를 이름으로 부르라면서 장모님이라는 호칭을 듣고 싶지 않다고 하셨죠. 저는 바로 이름을 부르는 건 조금 어렵겠다고 호칭은 고민을 해보겠다고 했죠. 아무튼 그날 이후로 저와 장모님은 더 각별한 사이가 되었어요.
장모님은 둘이 있을 때면 저에게 오빠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저도 장난 삼아서 장모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해요. 아직은 어색하고 민망하기는 하지만 싫지는 않네요. 얼마 전에는 1박 2일로 강원도를 다녀왔는데요. 밤새 장모님이 이것저것 요구하시는 통에 한숨도 못 잔 거 있죠. 덕분에 집으로 운전해서 돌아오는 길에 졸음이 와서 혼났어요. 장모님은 저 때문에 회춘하는 기분이라면서 얼마나 즐거워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다가오는 주말에는 제주도에 같이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요. 회사 일정 때문에 1박 2일로 다녀오자고 했더니 장모님이 제주도까지 가는데 하룻밤만 자고 오는 건 섭섭하다면서 때를 쓰시는 통에 회사에 금요일 월차를 내게 되었네요. 그렇게 2박 3일 제주도 여행이 예정되어 있어요. 어디서 보신 건지 들으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이벤트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준비를 하시려는지 기대 반 걱정 반이에요. 그래도 장모님이 워낙 저에게 잘해주셔서 솔직히 기대가 더 크기는 하네요. 장모님과의 즐거운 데이트를 즐기려면 제가 더 건강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래도 정말 진심으로 저는 장모님이 좋습니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 바뀌게 되나 보다. 내가 장모님과 이런 관계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경악할 만한 일이 벌어졌지만 나는 이 상황이 꽤 만족스럽다. 나는 어릴 때부터 동갑이나 연상보다는 어린 여자를 사귀었다. 내 아내도 내가 직장에 다닐 때 고졸 신입사원으로 들어온 직원의 친구였으니 나보다 6살이 어리다. 파릇파릇하게 어린 나의 신부는 집안의 장녀였다. 나는 5남매 중에 막내이다. 그러니 우리 어머니가 장모님보다 15살이나 더 많다. 나는 어린 부인과 살면서 너무나 행복했다. 21살에 결혼해서 22살에 아이를 낳은 아내는 육아하느라 육아휴직을 받고 다시 복귀했다. 우리 아이는 장모님이 돌봐주고 계신다. 우리 집은 양가 부모님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젊은 장모님은 손자 돌봐주는 일을 마다하지 않으셨다. 아이랑 같이 게임하고 뛰어 노는 에너지 넘치는 분이었다. 우리 아들은 어린이집에 가기 1시간 전에 놀이터에 나와 그네를 탔다. 그 이유는 그네는 인기가 많기 때문에 일찍 나와야 탈 수 있기 때문이었다. 장모님은 아침 일찍 놀이터에 나와 외손주를 돌봐주시고 어린이집에 등원시켜 주셨다. 그리고 어린이집 하원 후 놀이터, 동네, 슈퍼마켓 등 손자가 원하는 대로 동행하신다. 그렇게 50대 젊은 외할머니는 동네에서 에너지 넘치기로 유명하다. 게다가 손주가 놀이터에서 놀면서 먹을 간식을 챙겨와서 아이 친구들에게까지 나눠주는 마음씨. 장모님 생신이 다가오기 몇 주 전 아내가 혼자 엄마를 위해 여행을 가자고 했다. 맞벌이하는 우리를 위해 아이를 봐주느라 고생하신 장모님 생신을 특별하게 챙겨드리자는 아내의 말에 나는 좋은 생각이라고 응수했고, 이 소식을 들은 장모님은 뛸듯이 좋아하셨고 국내 여행을 하기로 했다. 어머니는 아이를 봐줄 테니 그동안 아이 봐주느라 고생하신 장모님 모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라고 하셨다. 그리고 몰래 돈을 쥐어주시면서 장모님 덕에 아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다고 하면서 장모님이 좋아하는 음식은 비싸도 꼭 이 돈으로 사 먹으라고 하셨다. 그리고 장모님을 위한 여행이 되도록 노력하라고
신신당부를 하셨다. 오랜만에 어른 셋이서 여행을 가게 되니 너무 좋았다. 이번 여행지는 바닷가였다. 나는 새 차를 뽑은 지 1년도 되지 않았다. 그런데 장모님은 새 차 냄새 때문인지 차 안 공기가 답답하다며 중간에 휴게소에서 쉬자고 하셨다. 바깥 공기를 맡으며 진정한 후 다시 차를 타고 달리고 리조트에 도착했다. 장모님은 힘든 표정으로 내리셨고 아내가 체크인을 하러 갔다. 나는 장모님을 부축해드렸고 장모님은 내가 참을미를 생전 안 하는데 몇 시간 동안 새 차 냄새를 맡으니 속이 자꾸 울렁거리네 하며 민망해 하셨다. 아내가 사용하는 차는 좀 작기 때문에 편하게 모시려고 내 차를 탄 것인데 장모님이 이렇게 힘들어 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나는 리조트에 짐을 올려놓고 아내, 장모님과 나란히 리조트 구경을 했다. 지하의 게임센터, 식당, 편의점 등을 둘러보고 간단하게 장을 봤다. 식사는 밖에서 다 사 먹으려고 했지만 장모님은 아침 한 끼는 간단하게 빵과 음료수를 먹자고 하면서 맥주와 말린 과일도 샀다. 아내는 리조트에서 누워있고 싶다고 하면서 장 본 것을 들고 들어갔고 장모님은 오랜만에 바다를 보고 싶다고 혼자 보고 올라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렇게 혼자 놔둘 수는 없었다. 장모님은 내게 팔짱을 꼈고 나는 보폭을 맞추며 장모님과 백사장에 갔다. 장모님은 심호흡을 하시며 차가운 생수를 마시더니 이제 속이 뻥 뚫리는 듯한 기분이라며 속이 편해졌다고 했다. 그러더니 바로 딸꾹질을 하기 시작했다. 딸꾹질이 멈출 때까지 손을 지압해주고 장모님을 부축해서 숙소에 들어갔다. 그동안 건강한 모습만 봤는데 이렇게 예민한 분인지 정말 몰랐다. 장모님은 사위 보기 민망하다고 웃었고 나는 이번 여행은 장모님을 위한 것이니 드시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다 말하라고 하고 장모님을 부축하고 걸었다. 그때 장모님은 내 손을 잡았고 그때 처음 알게 되었다. 장모님의 손이 얼마나 따뜻한지 말이다. 아내는 수족냉증이 있는데 장모님은 혈액순환이 잘 되는가 보다. 숙소에 들어가니 큰 방 하나, 작은 방 하나, 화장실 2개가 있었다. 장모님은 여행 와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며 아이처럼 좋아하셨다. 큰 방은 우리가 쓰기로 하고 장모님은 작은 방에서 주무신다고 했다. 장모님은 혼자 되신 지 5년이 넘었다. 장인어른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우울증이 와서 약을 복용하고 계신데 우리 아들을 봐주면서 조금씩 밝은 모습을 되찾아 다행이라 여기면서도 억지로 어린아이에 넘치는 에너지를 받아주는 장모님 모습이 안쓰럽게 느껴졌다. 우리는 저녁 시간에 걸어서 근처 식당에서 게게 요리를 먹었다. 단가가 워낙 비싸다 보니 서비스로 회도 나왔다.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장모님은 혼자 살면서 손자 챙겨주는 낙으로 살았는데 자상한 사위 덕에 바닷가 구경도 해본다며 만족해 하셨다. 우리는 대게를 먹으면서 술이 빠지면 섭섭하다고 하는 장모님에게 맥주를 시켜드렸다. 와이프는 술을 전혀 못 마신다. 맥주 한 잔만 마셔도 눈동자까지 빨개지는 사람이다. 장인어른의 체질을 닮아 그런 것이고 장모님은 주량이 엄청 세다고 들었다. 그런데 막상 장모님이 술을 많이 드시는 것을 본 적은 없었다. 와이프는 쉬고 싶다고 해서 자리를 파하고 숙소로 들어갔다. 아내는 씻을 힘도 없다며 먼저 잔다고 하고
방에 들어갔다. 나도 운전하느라 몸이 피곤했지만 이제 컨디션을 회복한 장모님을 혼자 두고 잘 수 없었다. 장모님은 혼자 맥주를 마시고 자겠다고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우리는 거실에서 맥주를 더 마셨다. 장모님은 바다가 보이는 곳에 여행을 오니 오늘따라 돌아가신 장인어른이 생각난다며 울기 시작했고 나는 안타까운 마음에 장모님을 위로해 드렸다. 장모님은 갑자기 소리내서 엉엉 울기 시작했고 나는 그 모습에 무척 당황해서 장모님을 안아드렸다. 넓은 내 품에 안겨 서럽게 우는 장모님을 보니 젊은 40대의 남편을 잃고 수절해온 서러움, 장인어른을 향한 그리움이 모두 느껴져 나도 눈물이 찔끔 났다. 장모님에게 다른 분과 남은 여생을 함께 할 생각은 있는지 살짝 여쭤봤다. 장모님은 그건 싫다고 하셨다. 다 늙어서 무슨 재혼이냐고 생각하기도 싫다며 웃어 보였다. 장모님께 그동안 우리 아들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했고 장모님은 딸이 직장을 나갔는데 젊은 외할머니가 못할 게 뭐가 있냐고 하시며 내 손을 잡아주셨다. 우리는 그날 울다 웃다 하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장모님은 결혼 전 회사를 다닌 적이 있어서 직장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안다며 늘어지게 자고 싶을 때는 아이를 맡기고 둘이서 잠을 자라고 하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장모님이 힘든 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고 괜찮다고 말했다. 장모님과 나는 테이블을 치우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장모님은 씻고 주무신다고 했다. 나는 몸이 많이 피곤한데도 잠이 잘 오지 않았다. 그 이유는 아까 장모님을 부축했던 일, 장모님을 안아드렸던 일들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장모님은 겉으로는 밝아 보이지만 얼마나 외롭고 약한 여자인지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되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이 살짝 열리면서 자네 자나? 조용한 목소리로 물어보셨다. 나는 잠이 잘 안 오네요. 라고 대답하며 아내가 깰까봐 살짝 문을 닫고 장모님 방으로 들어갔다. 장모님은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이 방에서 혼자 자기가 너무 무섭다고 하는 것이었다. 젊고 예쁜 우리 장모님이 무섭다는 것은 핑계라는 판단이 들었다. 무서우면 불을 켜고 주무셔도 되는데 굳이 나를 깨울 필요는 없지 않은가? 나는 장모님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을 봤다. 나는 장모님의 속내를 알아차렸고 아내 몰래 비밀을 만들기로 했다. 같은 공간에 아내가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마무리했다. 장모님은 내게 머리를 묶고 이렇게 말했다. 오늘 일은 죽을 때까지 비밀이네. 나는 물론이죠. 5년 넘게 혼자 사시면서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제가 앞으로 더 잘할게요. 이렇게 말했고 장모님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왜 우시냐고 물었더니 감격스러워서 운다고 하셨다. 이렇게 귀여운 장모님을 외면하면 안 되겠다고 마음먹었다. 우리는 남은 하루 동안 티내지 않고 즐겁게 여행을 다녀왔다. 어제 일에 대해 굳이 말을 하지 않았지만 외로운 장모님은 나만 기다릴 게 뻔했고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찼다. 장모님의 생신 기념 여행에서 돌아온 후 한동안 장모님과 그 일에 대해 서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기회가 찾아왔다. 아내가 회식하는 날 장모님이 아이를 하원시킨 후 재워주셨고 집에 가시려고 하는 장모님의 손을 붙잡았다. 우리는 그날 장모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요즘도
시간이 날 때마다 장모님과 만남을 갖고 있다. 장모님은 나와 찰떡같이 잘 맞는다는 말을 해주시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어깨가 으쓱해지는 것을 느낀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이고 평범한 가장이자 두 아이들의 아빠입니다. 아내와는 맞벌이를 하고 있고요. 저는 영업직이라 시간이 자유로운 편입니다. 우리 꼬맹이들을 장모님이 돌봐주시고 계세요. 장모님은 20대 초반에 아내를 낳아 비교적 젊은 나이에 할머니가 되셨어요. 그 혜택을 저희 부부가 톡톡히 보고 있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장모님과 비밀스러운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 비밀을 써리모 채널에 고백해 볼게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저는 와이프보다 10살이 많아요. 아내와는 우연한 계기로 만나게 되었는데 아내와 교제한 지 몇 달 만에 뱃속에 큰 아이를 품게 되었고 저희 집에서는 경사스러운 일이 되었지만 장모님께 인사드리러 가기가 너무 죄송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사시던 장모님은 귀한 손주가 생겨서 반갑다며 저희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아내는 간호대학을 다니던 중에 저와 만나게 되었고 임신한 사실을 알고 휴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결혼한 뒤 아이를 낳고 복학을 하게 되었어요. 근처에 사시던 장모님은 매일 저희 집에 오셔서 아이를 돌봐주셨고 저도 젊은 아내가 자격증 시험과 실습에 지장이 없도록 도왔어요. 아내는 간호사 일이 적성에 맞는다고 하더군요. 아내는 대학병원에 취업했어요.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입원실 간호사로 지원했고 3교대 근무는 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하는 일정이었어요. 저는 아이를 돌봐주시는 장모님과 소통을 많이 하게 되었고 토요일에도 병원에 출근하는 아내 때문에 장모님과 아이를 데리고 외출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장모님은 큰딸인 제 아내가 10살 때 혼자 되었다고 합니다. 장인어른이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계시다가 2달 만에 돌아가셨대요. 어린 딸 2명을 남겨두고 혼자 된 장모님은 슬퍼할 새도 없이 안 해본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옷 공장을 다니면서 옷을 싸게 사와서 장사를 했는데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 장모님은 사업 수완이 좋아서 그날 이후로 하는 사업마다 대박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땅을 사기도 했고 그 땅을 담보 잡아 건물을 지어 세를 받고 계십니다. 지금도 온라인 쇼핑몰을 하고 있는데 광고비도 많이 들어가요. 하지만 운영이 잘 돼서 소득이 많은 편이에요. 직원들도 많고요. 장모님은 바쁜 와중에 저희 애들을 잘 돌봐주셔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게다가 음식도 다 만들어 주십니다. 바쁜 아내 때문에 밥을 못 챙겨 먹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요. 아내는 간호사 일이 적성에 맞는가 싶더니 선배 간호사와 같이 일하는 게 무척 힘들다며 대학병원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 앞 소아과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소아과 의사는 그 지역에서 인지도가 있었고 환자들이 많이 몰렸죠. 그런데 아내는 그 의사와 바람이 나고 말았어요.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아내는 병원에 출근하면 점심은 집에 와서 먹거나 가끔 사 먹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날 거래처에 일이 있어서 잠깐 들렀다가 집에 갔는데 아내가 없더군요. 병원 근처에서 밥을 먹나 보다 생각하고 아내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내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어리고 예쁜 아내를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어서 서프라이즈 하려고 병원으로 갔죠. 그 시간은 점심시간이 끝나기 15분 전이었고 통상적으로 그 시간대에는 환자들이 잘 오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병원에 갔더니 아무도 없더라고요. 진료실에서 아내와 의사가 깔깔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문이 조금 열려 있었어요. 무슨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싶어서 진료실 문을 살짝 열고 들어가 봤어요. 인사라도 하고 가려고요. 그런데 아내와 의사는
환자 베드에서 사랑을 나누고 있더군요. 대낮에 겁도 없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둘의 모습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제가 온 줄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말없이 돌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남녀가 바람나는 경우가 많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 제 아내가 그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며칠간 괴로워하며 아내의 행동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더군요. 특히 짙은색 립스틱을 사서 바르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향수도 바꿨고요. 귀걸이도 화려한 것으로 샀더군요. 가방도 새로 사고 옷도 사고 멋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아내에게 무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아내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세팅 파마도 했고요. 이 모든 것이 한 남자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것이라고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어린 아내와 살면서 나이 많은 꼰대 소리 듣기 싫어서 아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했고 아내에게 많이 맞춰주며 산 제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내는 아무렇지도 않게 출근 준비를 했고 점심시간에 매일 전화통화를 했었는데 생각해보니 통화도 뜸하더라고요. 아내에게 사실대로 말해야 할지 참고 넘어가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장모님은 눈치가 빠른 편이라 사위에게 고민이 있다는 것을 눈치챈 것 같았어요. 좋아요. 구독 부탁. 며칠 후 아내가 회식이 있다고 하던 날 장모님이 집으로 오셨습니다. 아내는 당당하게 오빠, 나 오늘 엄청 늦을 거야. 선생님이 3차까지 쏜다고 했어. 나 기다리지 말고 자라고 통보하고 나갔어요. 퇴근하고 아이들과 저녁을 먹고 평소보다 빨리 씻기고 재웠어요. 무슨 정신으로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줬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 장모님은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왔고 술 한잔하자고 하셨어요. 요즘 무슨 고민이 있어 보인다고 먼저 말을 꺼내시길래 저도 장모님을 믿고 사실대로 털어놨어요. 장모님은 현정이 그 계집애 몹쓸 년이라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저보다 더 크게 분노한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장모님을 말리게 되었어요. 장모님은 엉엉 울면서 아빠 없이 딸 키우면서 고생하고 이제야 자리 잡았는데 자상한 남편을 두고 동네에서 바람을 피우고 다니다니 가만두지 않겠다고 역정을 내셨어요. 저는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잠시 지나가는 바람일 수도 있으니 돌아오기를 기다려 보자고 했어요. 장모님은 저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그날 저는 태어나서 가장 많은 술을 마신 날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장모님도 과음을 하셨고 우리는 진담인지 농담인지 모르게 서로의 외모를 칭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장모님은 이제 돈은 있지만 한 가지만 더 갖추면 완벽하다면서 재호는 좀 그렇게 자기를 외롭지 않게 해줄 남자를 만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저를 믿고 솔직하게 말해주는 장모님이 참 안쓰럽기도 하고 젊은 장모님에게 기쁨을 주고 싶은 욕구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현관문을 굳게 잠그고 작은 방에서 일을 치렀어요. 장모님은 거의 20년 만에 여자로서 기쁨을 느껴본다며 쑥스러워하셨어요. 그런 모습이 더 예쁘게 느껴져서 한 번 더 사랑을 나눴습니다. 아내는 다음 날 새벽에 들어왔고 저는 아내의 외도를 모른 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전에 찍었던 동영상은 지웠고요. 아내도 언젠가는 그 의사와 관계를 정리하게 돌아오겠죠. 그리고 저에게는 장모님이라는 새 여자친구가 생겼으니까요. 장모님과는 시도 때도 없이 만남을 가졌어요. 외근을 핑계로 점심시간에 집에 와서 일을 치렀죠. 장모님은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너희 장인은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쉬운 적이 많았어. 그런데 자네는 정말 멋진 남자야라고요. 남자의 길을 세워줄 줄 아는 현명한 장모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요즘도 아내는
병원에서 한 번도 안 나오고 그 의사랑 붙어 있더군요. 저는 이제 아내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숙한 장모님이 더 좋습니다. 우리 애들을 생각하면 이 가정이 유지되어야 하는 게 맞으니 이혼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장모님과 만나며 서로 윈윈하는 이 상황도 좋고요. 바람난 아내를 눈 감아주며 장모님과 관계를 갖는 저도 인간으로서 용서받지 못할 거라는 걸 잘 압니다. 최근에 영업부서에서 1등을 해서 사장님께 보너스를 받아 아이들과 장모님과 백화점에 갔습니다. 아내는 빼놓고요. 장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네이비색 코트와 우리 애들 옷을 사줬어요. 왠지 시원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장모님은 제겐 너무 예쁜 사람이니까요. 아직도 나는 장모님과 나중에 누가 서로에게 먼저 마음을 연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임신 걱정이 없는 장모님과 자주 만남을 갖는 것도 즐거운 일이고 내 품에 안겨 기뻐하는 장모님에게 만족감을 주는 나라는 사람도 꽤 멋진 남자라는 생각에 요즘 콧노래가 절로 나옵니다.